지금부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TF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참석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정보 보안 체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 전 악성 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섭니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격에 쓰인 악성 코드 대부분은 BPF 도어 계열로 지능형 지속 위협 방식의 정교한 공격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해커 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온 수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 사이버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정보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단순한 상황 보고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안전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정보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불안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만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민간 인프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시 대응 체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디지털 안전망은 정치의 약속이자 국가의 최소한입니다. 오늘 회의가 그 약속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사실 SKT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사고가 아니라 잘 기획된,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한번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면 그 사고를 해당 사고만 잘 수습을 하면 되지만 몇 년에 걸친 사건이니만큼 얼마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이 뭔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등 통신사인 SK텔레콤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조치로 인해서 2,500만 명의 이용자들은 불안도 겪었고 불편도 겪었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일상생활의 제1 필수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생활 전반이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4월에 이 일련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바로 TF를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라든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대응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때 우리 당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회의입니다. 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있을 시 SK텔레콤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겠다라는 답변을 이 회의를 통해서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취약계층의 경우는 본인들의 서비스 신청과 상관없이 일괄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조치를 요구했고 이것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 사태 및 피해 예방 정보를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통지를 해서 본인들이 가장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유심과 이심 교체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당 TF를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남아있는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합리적인 개별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정보 보호를 하고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18개나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하고 알카에다의 공격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류의 남을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회가 나서서 수습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SK텔레콤 이 문제와 관련된 개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한 답을 또 오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는데 소개도 하고 또 인사 말씀을 공개해서 좀 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구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국발 테러 문제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또 우리 박충건 박사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이번에 원내 대변인으로 함께 하신 최수진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강민국 의원님이 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입니다. 이번 SK 사태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SK텔레콤과 가기정통부의 어떤 조사 방식이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솔직 담백함이 없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MBK 홈플러스 사태를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TF 연장선으로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에 대한 좀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건 회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되겠죠. SK텔레콤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또 국내 통신 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는 통화 상세 기록 CDR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통화 상세 기록이 저장된 서버에서도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통화 상세 기록에는 통화의 상대, 빈도, 시간, 동선 등 매우 민감한 정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정보가 통째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SK텔레콤과 가기정통부는
그런데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1차, 2차 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IMEI, 즉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 여부를 두고도 입장을 번복했죠. 그만큼 국민들로서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화 상세 기록 등 보다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기정통부예요. 특히 가기정통부는 사고 이후에도 확인된 바가 없다는 아주 소극적인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하고는 정반대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끝까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주시고 SK텔레콤도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민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도 맡고 계시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 등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주재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돼서 잠깐 하고 The end of history. 예, 예, 우리 저는 뭐 가방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민 보안, 국민 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근데 국민 안보 문제가 이번에는 SKT지만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또 지난 연말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솔트 타이푼처럼 대통령 후보까지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침투라 그래서 이 수법이 굉장히 은밀하고 위태롭습니다. 나중에 어떤 국가적인 위기 사태로 치달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이것이 단순히 SKT를 벌주고 SKT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떻게 사이버 보안, 국민 사이버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가는 체계적인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9.11 사태가 저는 하나의 벤치마크 된다고 보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CIA, DIA, FBI 모두 알카에다를 반쯤 잡았는데 서로 정부가 공유되지 않고 공동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9.11 테러를 당했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서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DNI라는 것입니다.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같은 건데 저는 이번 그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이 사이버 안보 지금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용도 무너지고 우리 국가 안보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벽을 두 가지고 국정원 다르고 또 뭐 과기부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안랩에서 APT 그룹 추적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SKT에 침투했던 그룹들이 언제 어떻게 침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랜섬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요구하던 그런 범죄 집단과 달리 얼마나 국가적인 배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SK텔레콤 TF 회의가 이제 마무리되겠지만 계기로 우리 당이 사이버 안보에 사이버 보안에 국민 사이버 보안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런 대응 체계가 자칫 이재명 정부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더 촉구하고 또 과방위에서도 단단히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